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또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구속이 이어지면서 향후 3대 특검에 미치는 영향, 수사 전망까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김건희 특검은 저 수사 대상이 16개나 되니까 네. 뭐 그중에 어느 정도가 이 사실로 금액이 될는지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수사 대상은 굉장히 많은 셈이죠. 네. 아직은 이제 뭐 초기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부인하는 형태였는데. 네. 그저께 그 서희건설 회장 그 자수서와 또 증거물 제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서 네. 이후에 이 수사 양상은 조금 좀 속도를 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사실관계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형태였는데, 네. 그 구속의 이 계기가 된 그런 이제 진술이나 증거를 보면은 전면 부인한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허위로 된 네. 거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저렇게 전면 부인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네. 왜냐하면 전면 부인으로 가니까 결국 구속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소하고 재판받을 때도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그래도 일반 사범 또는 흔히 말하는 잡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뭐 잡범들이야 뭐 무조건 모르쇠를 하고 그냥 배째를 하고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영부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들 앞에 품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자존심에 걸맞게 네. 최소한 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16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전면 부인하던 그런 태도에서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면서 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진술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3대 특검도 탄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으로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주범을 지금 구속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될 수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수사의 네. 효율성 때문에요. 반대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그 불리한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번에 특검의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돼서는 아마 증거인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사실 이번에 영장에 기재된 사건은 3가지 사건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명태균 씨 관련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조작 여론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다음에 그 건진법사와 통일이 관련된 날선수재 이 3가지였는데 실제 구속의 운명을 가른 거는 확실하게 가는 거는 서희건설 관련된 목걸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나토 목걸이라고 지금 하는데 유명 고가 귀금속에 지금 3종 세트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위란 겁니다. 뭐냐면 대개는 뭐 부인하거나 나는 모른다 이런 정도 허위 진술 정도인데 아예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실상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주 적극적인 증거인멸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 판사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구속 수사가 정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나머지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성을 최소한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이제 같이 구속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는데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4명의 입장도 현재 그 찬탄 반탄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환길 씨 논란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까지 여러 가지 전당대회 상황에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권 경쟁 구도에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 구도에서 큰 변화는 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별 영향은 안 줄 거.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수록 흔히 말하는 이제 반탄이라고 또는 이제 윤핵인 이쪽 가까운 분들한테는 정치적으로 부담은 될 텐데 네.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볼 때는 이미 거의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후에 합동 유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후보들의 그 발언도 그냥 똑같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또 그 대의원들의 반응도 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 가지고 표가 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기존 기조에 이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예. 예. 근데 그 상식적인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당이 좀 회생하고 희망이 있으려면은 혁신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건 완전히 어느 후보의 메시지에도 그런 건 거의 없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문제조차도 중간적 입장에서 보는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헌법에 위반됐고 법률에도 위반됐다. 그런데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탄핵을 2번씩이나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 났으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상식적인 대의원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당심은 이쪽 저쪽으로 갈려가지고 뭐 한쪽은 계엄 자체도 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 잘했다 이런 쪽으로 심지어 다시 모시자. 이쪽은 우리 당 이렇게 가면 내란당이다. 내란에 같이 동조하는 당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네. 절연하겠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을 마음에서 충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남은 일주일간이라도 우리 후보들이 당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뭘 잘못했고 뭘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새 출발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고민하고 좀 비전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 당원이고 같이 가야 돼서 그 사람들 생각은 동의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정부 여당과 싸울 때는 우리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반대로 나는 탄핵에 반대했지만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생각도 나는 경청한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결론을 낼 때는 내지만은 그렇다고 같이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같이 간다. 네.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일주일 사이에라도 그런 혁신의 리더십 또는 통합의 리더십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저도 그렇고
정말 당을 걱정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통합의 리더십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관건이고 좀 나와주기를 상당히 좀 갈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혁신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찬탄 반탄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그 기류가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 뭐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에 그냥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전혀 국민의 생각은 뭔지,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로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전환길 당대회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아무도 기억 안 나고 전환길만 기억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이미 혁신과 비전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저는 애시당초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평소에 평범한 시기에 당이라면 그게 당연히 맞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일반 당원들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거나 최고위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거나 그 탄핵 과정에서 이 사실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최소한 시대 정신입니다. 과거 당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당이든 그 원인 제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뺏겼을 때, 정권을 잃었을 때, 정권을 잃게 한 주도 세력들은 그다음 바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못 냈습니다. 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많은 친노들이 뭐라 그러냐면 패족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후보도 안 내고 사실상 이선 후퇴한 사람도 많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권력을 뺏기고 그것도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내려놓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다시 그 사람들이 버젓하게 당권을 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2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떤 이제 기류의 변화가 좀 있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사면이 되는데요. 정치권은 이제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과의 경쟁, 합당 등 앞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동안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일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법적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15일 0시에 이제 출소하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메시지는 아마 국민과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 이게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 뭘 하겠다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뭘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치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연말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본인이 좀 낮은 자세로 일단은 조국혁신당을 좀 내부적으로 추스리고 네. 다음 지방선거에 당이 임할 수 있는 어떤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좀 자중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 이 내년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포함한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일단 한 스텝 한 스텝을 한 번 딛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 또는 간다면 또 어떤 선택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딱 네.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쫙쫙쫙 가기보다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정치 환경, 정치 민심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뭐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국 사태 이전에 조국하고 이후에 조국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내로남불의 이 상징처럼 된 그 상황이 어쨌든 그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은 이 본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좁아진 그 운신의 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그만큼 또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스텝 한 스텝을 신중하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네.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계속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 결정적 순간에는 딱 그냥 대동단결하는 네. 그런 관계로 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특별 사면의 여파가 이제 모레 열리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이 특별 사면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참여하지 않는 이제 반쪽 국민 임명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굳이 참석을 설득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고 싶은데 뺨친 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불참한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우선 조국 대표의 사면은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할지 12월 달에 할지 정도만 논란이었지 네. 분명히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면복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뭐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빌미로 그 8.15 행사 자체를 불참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결국은 협치를 하고 그 야당도 원하고 있다면 그런 8.15 행사 등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함께하는 모습 그래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국민 통합 사면도 그런 이제 기조에서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 있고 국민 임명식에도 이제 불참하기로 결정을 뭐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니까 더더욱 이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로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은 네. 일단 정부 여당 자체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입지와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생각, 그 여론을 또 경청하고 존중하고 또 정치나 국정 운영에 또 반영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철저하게 이걸 배제하고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그 사면 같은 경우도 그 사면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야당 패싱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또 뭐 심지어 뭐 정청래 대표는 뭐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뭐 사람으로 안 본다 뭐 이런 극언까지 하고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런 극언까지 하고 해산시키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이야기한 분들 그게 아무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광복절이면은 그래도 항일 기념일인데 일본에 저항하고 싸워서 국권을 되찾은 걸 기념한 날인데 위안부 할머니들 속된 말로 덩쳐먹은 걸로 그렇게
그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을 부젓이 네. 복권 사면하고 하는 거 우리 국민의 힘이나 보수나 야당 지지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층 국민들은 다 거의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통합하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야당이나 또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을 그냥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취임식을 해놓고 다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나마도 다른 이 야당이나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들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명분을 안 주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럼 오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표 날 이후에 열렸던 건 취임식이 아니라 이제 취임사였던 걸로 공식 명칭은 그랬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됩니다. 취임식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여당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로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이제 하는데 과유불급 또 당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더 넓게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호에 대한 앞으로 이제 좀 행보 포함해서 마지막 국정보고대회, 국민보고대회도 좀 관련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사실 큰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크게 비전이 국민이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3개 국정과제를 했고요. 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10조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 이렇게 추가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현재까지는 아마 증세 없이 자연 늘어나는 세수분하고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210조를 좀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상 이제 이런 모든 정부가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마무리할 때 보면 이걸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뭐 계획을 잘 세웠고 이 계획을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잘 꼼꼼하게 네. 그다음에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 이런 거라고 보고요.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해줘야 될 것은 이러한 사안을 입법적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여당하고 대치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협력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도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과제가 이렇게 범위도 거창하지만은 과제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과제 또 큰 과업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오늘 한 건데 그거를 하려면 상식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뒷받침이 되고 정치권의 역량도 하나로 모아져야 이게 뭐 기본이라도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냥 반쪽짜리로 그냥 이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뜻의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원로들까지도 그렇게 가면은 이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리고 네. 국정도 성공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국정과제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 걱정도 있지만 민주당을 걱정해서 그렇게 충정으로 조언을 한 거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상식과 충정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국민의힘 좋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당을 걱정해서 당이 잘 되기를 바라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서 원로들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경청하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하지 않고 노선 수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건 뭐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김건희 여사 구속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국정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